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 새벽 1시입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사안이 국가의 수뇌부와 관계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국가 정통성과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이 인수위 관계자들이 국방부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현장 답사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제3의 방법은 없을까요? 제3의 방법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간을 두고 근사한 대통령 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옮기는 것, 이게 순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순리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명목으로 서둘다가 보면은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한 예비역 장성께서 메시지로 저에게 어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시민 속으로 즉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지역을 특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광화문이 아닐 뿐 아니라 시민 속이 아닙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결정적인 취약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은 지역에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 한 발 또는 장사정포 집중 포격에 국군 통수권과 국방무력이 동시에 무력화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시민 속으로 즉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지역을 특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광화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 속이 아닙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결정적인 취약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은 지역에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 한 발 또는 장사정포 집중 포격에 국군 통수권과 국방무력이 동시에 무력화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 한 발로 또는 장사정포 집중 포격으로 한 방으로 대통령의 국가 통수권, 국군 통수권 그리고 국방부의 작전 지휘권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정치 지도부와 국군 지도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점을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알면서도 입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굴러갑니다.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딱 조준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딱 평소에 조준을 해놓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미사일이 혹시 고성능 폭탄 정도가 아니라 소형화된 전술 핵폭탄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술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전술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소련 같으면은 전술 핵을 실전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전술 교리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핵폭탄을 소형화하는데 그 폭발력을
킬로톤 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게 약 2만 TNT로 2만 톤의 위력이었습니다. 20킬로톤이죠. 그런데 한 TNT로 1000톤 되는 1킬로톤, 2킬로톤짜리를 이렇게 소형화해가지고 아주 좁은 목표지를 딱 때리는데 또 방사능 누출이 넓게 되지 않도록 아주 국제적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지금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것까지 개발하면은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국방부와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붙어 있으니까 한 방을 딱 때려버리면은 대통령실, 국방부 기능, 합참 기능 이게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휘 기능과 국군 지휘 기능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한 방으로 다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화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컨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 사령부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러시아가 알아가지고 거기에 미사일 한 10방 때려버리면은 전쟁 지휘 능력이 마비돼 버리는 걸 아닙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일석삼조는 아니고 일석이조가 되는 건데 이런 걸 감안해서 국방부에 청사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굳이 거기에 무리를 해가지고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할 짓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뭐 버르장머리 고친다든지 이런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우선 기분이 나쁘잖아요. 김정은 책상 위에 딱 발사 보탄만 눌러버리면은 용산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장사정포도 있다.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대북 정책이 어긋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 지휘부와 정치 지휘부를 같은 건물 또는 인적 건물에 두는 나라가 없습니다. 9.11 테러 때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타워 2개를 폭파시켜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한 대가 워싱턴으로 가서 펜타곤에 들이받았습니다. 한 수백 명이 죽었어요. 펜타곤에. 그때 만약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식으로 그 펜타곤에 화이트하우스가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펜타곤에 대통령실이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마비되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죽지는 않겠지만 또는 죽을지도 모르죠. 세계 어느 나라도 제가 알고 있는 문명국가 치고 대통령이 군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과 거의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이 경우에는 거의 인접한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것.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그러한 공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점을 간과를 하고 굳이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보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공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술핵을 쓰고 싶어하는 유혹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형 전술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목표를 깡그리 딱 도려내는 식으로 때리고 방사능 누출이 적고 하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는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북한의 전략 개념은 아마 러시아하고 비슷할 겁니다. 북한은 전술핵을 그냥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용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공격하기 딱 좋은 지금 타겟가 하나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제발 서둘러서 이런 모험하지 맙시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누가 그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꼭 이 동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한 방에 같이 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